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 2에 지금은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최이현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분이 태희님하고도 좀 얽혀있고, 그리고 퇴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간단하게 예측도 좀 해보고, 이현 씨는 오지랖이 넓어요. 지수 씨가 좀 춥다는 뉘앙스를 던지니까 이현 씨가 추우세요? 하면서 담요를 갖다 주겠다고 발벗고 나서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 씨는 내가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이현 씨는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앉아 계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는데, 이거는 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선민기라는 이현 씨의 전 남자친구가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이 자리를 뜨고 싶었던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보면 이현 씨가 주변을 많이 챙겨요. 그리고 챙기려고 되게 애를 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노력을 원래 기울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거는 표현이 안 좋아서 그렇지 좋은 거죠.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어하고, 이건 선한 의지가 있는 거니까. 굳이 단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을 때, 이현 씨가 생각했을 때 그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면 그 방법 이외의 걸 하는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도움을 주는,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오지랖일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오지랖이 너무 넓은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뭔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방해를 할 수 있는 면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죠. 이제 내가 오지랖이 넓고 주변을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현 씨가 태희 씨와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긋난 사람은 아닌데 그런 남들이 따르는 대세의 룰을 따라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웃사이더임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트렌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싸라고 막 하면서 나 아싸 이런 그 아싸가 아니라 진짜 혼자인 그거 자체를, 남들과 다른 거 그거 자체를 다르기 때문에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태희 씨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남다른 태희 씨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현 씨 입장에서는 쟤는 뭔가 좀 틀린 구석이 많은, 뭔가 허점이 많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현 씨는 어떤 한 문제를 봤을 때 이걸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 좀 챙겨줘야 되는 사람,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지수 씨의 담요를 찾으러 내려가는데 못 찾아요. 지수 씨가 이제 이거 아니에요? 저게 담요는 맞죠? 근데 이현 씨는 이제 아까 자기가 봤던 그게 이제 담요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현 씨는 자기가 봤던 그 담요의 형상,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 씨는 한번 답을 정하면 그것을 잘 바꾸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인데 약간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있죠. 한번 이제 꽂힌 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나. 내가 이 환승연애는 워낙 사람들이 더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이 좀 있네요. 그래서 지수씨가 이제 이현 씨가 말했던 걸 찾습니다. 하지만 앞치마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지수 씨가 말했던 그 담요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맙죠. 처음 와가지고 혼자 1층을 뒤지고 다녔으면 쓸쓸했을 수 있잖아요. 좀 낯선 곳에서 혼자서 막 가자마자 돌아다녔다면. 그래도 어쨌건 실수를 했더라도 같이 챙겨준 이현 씨가 굉장히 고맙겠죠. 근데 여기 이제 게시판 같은 거에 이현 씨가 그 말을 씁니다. 싸우면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이현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싸우면 벌금 500만 원이라고 할까? 싸우는 걸 무서워해서? 싸우는 걸 무서워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싸우면 왜 무서워할까? 자주 싸우니까 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게 이현 씨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옳은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틀리대. 그러면 내가 옳은 거를 주장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현 씨가 지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지는 걸 싫어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를 되게 경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를 조금 견디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거는 어쩌면 스스로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원빈 씨 같은 사람이 저런 얘기 쓰겠어요? 지수 씨나? 애초에 싸울 거라는 걸 상정을 하질 않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건 아예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현 씨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일상에 싸움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면이 있는 거죠. 이기고 짐의 관계가 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규민 씨가 태희 씨한테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 태희 씨가 규민 씨가 봤을 때는 규민 씨의 전 여친 혜은 씨가 가장 좋아할 만한 잘생기고 피지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태희 씨한테도 이상형을 지금 먼저 그것부터 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물론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할 말 별로 없고 어쨌건 연애 프로에 나왔으니까 이상형을 서로 묻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저게 이제 규민 씨가 태희 씨한테 이제 저거를 먼저 화두로 꺼낸 이유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희 씨가 이상형이요? 하면서 뭔가 대답하려고 하니까 이현 씨가 집중합니다. 예쁜 사람이요. 태희 씨는 남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남 눈치는 안 보는데 낯가림은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규민 씨와 거리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좀 이 사람한테 나를 좀 좋게 포장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데 태희 씨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말을 구구절절 안 하면서도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부분을 포장하지 않고 드러나죠. 뭐 이런 부분은 뭐 태희 씨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좀 예쁜 사람이라는 말에 이제 이현 씨가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죠. 저 마음속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지는 알겠지만 그걸 하면은 또 삐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현 씨랑 태희 씨가 둘이 남아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태희 씨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죠. 이현 씨가 태희 씨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현 씨가 안 알려줄래요? 라고 말해요. 이현 씨가 태희 씨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태희 씨가 수고하세요 하는데 이현 씨가 봤을 때 태희 씨는 센 사람이에요. 쉽게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지. 근데 이현 씨가 태희 씨를 처음 보고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제스처나 이런 걸 보면 태희 씨는 아쉬움이 없어. 이 사람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지. 뭐 자유로운 영혼인 거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관계를 맺기가 껄끄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나는 개인적으로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껄끄러워하죠. 불편해하고. 태희는 낯가림을 한다고 하거나 수줍어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지금 잘생겼다고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 근데 나는 어차피 외모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라는 생각 안 하니까 나는 뭐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 어쨌건 그래서 이현 씨가 보기에는 제가 나를 이겼어. 이거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나보다 센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성적으로 매력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진짜로 머릿속으로 생각까지 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나만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센 사람이야. 이현 씨도 자유분방한 사람이 틀에 맞춰서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맺어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근데 태희는 자기랑 비슷한 색깔의 사람인데 쎄.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현 씨 입장에서 이기고 싶어. 지기 싫어. 그러면서도 또 태희가 자기랑 비슷한 결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런 말에 별로 신경 안 쓸 거라는 걸 알면서 또 장난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난이에요. 장난친 건데 그 장난의 마음에는 얘한테 지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자기랑 같은 결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애가 나보다 좀 동생 같고 지금 나처럼 열심히 살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나중엔 할 수 있겠지.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게 마음속 안에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지기 싫은 마음, 나랑 결이 비슷하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요리를 하다가 손이 뵭니다. 그래서 태희 씨의 전 여자친구인 지연 씨가 걱정을 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전 여자친구인지 거의 몰랐지. 그러면서 이현 씨가 캐리어에 밴드가 있다. 근데 태희 씨는 이런 거 관심 받는 거 어색하거든. 뭔가 이렇게 주목받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를 되게 어색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다면 굉장히 감동받겠지만 그런 일 자체가 많질 않아. 그런 일을 피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희 씨가 괜찮다고 하지만 이현 씨는 태희 씨의 그 마음을 알아. 왜냐면 이현 씨도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남을 돕고 오지랖을 부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남들의 중심에 서서 관심 받는 거를 또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어. 약간 빈소리 못하고. 그래서 이현 씨도 태희 씨가 괜찮다고 하는 말이 그냥 실제로 괜찮은 게 아닌 걸 아니까 그냥 빨리 오세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해. 그냥 빨리 오세요라고 하고 한단 말이죠. 계속 빨리 오라고 해요.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이현 씨랑 태희 씨가 이런 장난을 계속 서로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태희 씨가 수전증이 있거든요. 술 따르다가 손을 계속 떠니까 이현 씨가 지진 난 줄 알았다고 하고 같이 손을 떨어줍니다. 좀 리듬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지현 씨가 두 분 뭐 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죠. 지현 씨가 태희 씨의 전 여친이거든요. 요즘 복잡하죠. 이거 만약 이 원래 영상 안 보고 내 말만 들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 나도 이거 처음에 볼 때 이거 적으면서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 누가 누구의 전 여친인지 막 비밀로 붙여있고 막 이러니까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장난 같이 받아준 거다고 하면서 태희 씨가 또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 선을 또 지킵니다. 손병호 게임을 할 때 이현 씨가 하는 질문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접어요. 여기서 원빈 씨를 빼고는 다들 자기가 묻고 싶은 걸 사람들한테 묻거든요.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걸. 근데 이현 씨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왔다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지금. 자기가
자기의 전 남친인 민기 씨에게 민폐를 끼친 게 아닌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지. 다행히 아무도 접지 않았고, 그리고 민기 씨에게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써줬습니다. 민기는 제가 봤던 사람들 중 내면이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연인과 싸워도 항상 져주고 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도 싸움 얘기가 나오죠. 오랜 미국 생활로 여유로운 제스처가 몸에 밴 사람이라 처음 만날 땐 조금 당황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은근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지한 분위기도 정말 싫어해서 조금만 진지해지면 반사적으로 웃는데 싸울 때도 자주 웃는 바람에 은근히 열받을 때가 많았어요. 이 점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현 씨는 지기 싫어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챙겨주고 이럴 때는 되게 좋은데, 무언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솔루션을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게 아닌 거는 틀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 근데 민기 씨는 지금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민기 씨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어. 자기 표현 자체가 세지 않은 사람인데 등장 회차도 별로 안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현 씨는 어떻게 보면 센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고 싶은 사람을 이기려면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면 돼. 또 하나는 상대를 계속 긴장시키면 돼.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그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로 하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진다는 게 그 상대 입장에서는 승부지, 내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10가지 방법 중에서 나는 다른 방법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른 방법이 있어. 그래 그럼 그걸로 해봐. 그걸로 하지 뭐.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그러면 이걸로 해보지 뭐. 그럼 다음부터 이걸로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명이 얽혀있을 때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마다할 필요 없지. 그 대신 그러니까 이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긴장하게 만든다는 건 나보다 세 보이려고 애를 썼을 때 이 사람이 틀렸음을 명확하게 항상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걸 항상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게 끝장을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들 때 긴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후자는 이게 남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항상 지기 싫어하는 성은 긴장시키는 게 조금 더 뭔가 관계를 이어가는 데서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남녀 차가 크겠어요. 근데 또 태희 씨가 자기소개서를 읽기 위해서 아우라부터 잘생긴 태희는 이라고 쓴 걸 읽으면서 이제 자유로운 영혼 이런 표현을 할 때 이현 씨가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지. 네가 뭘 잘생겼냐 이거지. 근데 그 말은 이현 씨가 태희 씨를 잘생겼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진짜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잘생겼다는 표현에, 아우라부터 잘생겼다 그런 표현에 저렇게 장난 못 치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잘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당황은 해도 저렇게 장난 못 쳐. 잘생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이현 씨는 그래서 태희 씨를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한 거지. 강한 남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되게 높이 평가한 거지. 그런 외모적인 이런 거, 이성적인 면에서. 그러면 이현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줬나 봅시다. 이현이는 연애에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만나지 않고 오래 두고 보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연애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말은 시크하게 툭툭 내뱉지만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보다는 남을 챙기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 돌보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은 이현이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녀의 존재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현 씨는 사람을 오래 두고 본다고 했잖아요. 이현 씨는 사람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시크하고 툭툭 내뱉잖아요. 사람을 잃는 건 싫어하는데 그 사람한테 지는 건 또 더 싫어. 그래서 말은 시크하게 내뱉으면서도 이 사람을 챙겨주는 거야. 그게 이현 씨의 성향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알람이 울려요. 태희 씨의 알람이죠. 근데 또 경교롭게도 이현 씨가 깼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출근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현 씨가 그 알람 소리를 쫓아와서 보니까 태희 씨인 거예요. 알람 좀 끄세요 라고 핀잔을 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먹고 있죠. 그래서 이현 씨가 오늘 아침에 알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 듣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이현 씨도 화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현 씨가 알람 좀 꺼주세요 라고 했더니 태희 씨가 존댓말 했다고 이러면서, 태희 씨의 기억에는 이현 씨가 반말했다고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는 보니까 존댓말 했는데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기억이라는 게 저래. 이 기억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사라지는데 감정은 오래 남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말한 것 같은 감정이 남아있고 그 사람의 말의 정확한 워딩은 조금 휘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말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태희 씨는.
그래서 이현 씨도 그런가? 그러면서 야 알람 좀 꺼 이랬다고 자기도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나연 씨는 깜짝 놀랍니다. 나연 씨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상대한테 맞추고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연 씨 입장에서 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녁 술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불금이라고 각오하라고 이러면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엉덩이 이름쓰기라는 벌칙까지 정해진 거죠. 야 근데 아직도 저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벌칙이야? 아주 고전적인 벌칙이네요. 뭐 고구려 때도 저런 걸로 벌칙 줬을지도 모르죠. 뭐. 근데 이제 태희 씨랑 이현 씨는 다음날 일정이 있었어요. 이현 씨는 이제 내일 낮에 나간다고 했어요. 직업을 밝히는데 이현 씨는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가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거죠. 그런데 어디에 소속일 때랑 프리랜서랑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프리랜서가 영업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모든 프리랜서가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에 소속돼 있는 입장이면 그 소속된 곳에서 일을 따주니까 내가 뭐 영업을 안 해도 돼. 사회적인 관계를 조금 잘못 맺어도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프리랜서면 사회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내가 곧 얼굴이니까 세상에 프리랜서는 많으니까 굳이 나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회적인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진단 말이죠. 더 훈련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좀 훈련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영어교육과였대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나 진짜 영어를 가르치기 싫어. 그러면서 메이크업을 너무 하고 싶어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대요.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건 주변의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연 씨가 나는 지금 여기에 서로의 X가 있는 게 안 믿겨요 라고 말하거든요. 왜냐면 이때 나연 씨의 X는 이 자리에 진짜 없었어. 근데 이현 씨는 이제 저도요 라고 하죠. 이 술자리에서는 규민 씨가 가장 먼저 내려갑니다. 엉덩이 이름을 써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태희 씨도 벌칙 받은 사람 있으니까 나도 이제 나가야겠다, 자러 갈게요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서운하게 가냐고, 지금 버틴 거냐 그랬더니 그 알람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아까 밥 먹으면서 또 했었거든요. 이 방송에서만 벌써 3번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알람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현 씨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이현 씨에게 자꾸 장난을 거는 거죠, 태희 씨가. 그래서 태희 씨도 알람이 켜져 있었던 게 미안하니까 이제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현 씨가 죄송해요 이랬다. 그러니까 이현 씨가 제가 죄송해요라고 했다고요? 왜 자기는 그러니까 죄송해요라고까지는 안 한 거지. 약간 미안한 뉘앙스로 뭔가 말을 했겠죠. 근데 태희 씨의 말을 왜 반박하겠어요? 지는 것 같잖아, 사람들 앞에서. 물론 사람들 앞이고 뭐고 중요한 건 아닌데 이현 씨는 이 사람과 1대1이어도 지긴 싫은 거지. 그러니까 태희 씨가 약간 웃으면서 그랬다. 약간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말을 바꾸죠. 그러면서 죄송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했으면 이제 자기가 너무 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안 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람 좀 꺼주세요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치죠. 약간 장난스럽게 쳤어요. 막 세게 때린 건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장난을 계속 치니까 지현 씨가 재밌어, 술 한잔해 하면서 그 말을 끊습니다. 지현 씨는 태희 씨의 전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이현 씨가 인터뷰에서 알람은 대표적인 사건 같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자꾸. 그래서 시비를 걸면 또 받아줘야죠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현 씨 말이 맞아요. 태희 씨가 시비를 걸었어. 장난을 계속 쳤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장난을 계속 걸죠. 근데 그 장난은 이현 씨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언제? 이름 물어볼 때. 그러니까 태희 씨가 봤을 땐 이현 씨가 자기랑 결도 비슷하면서 지기 싫어하는 저 모습이 귀여운 거예요. 이현 씨도 처음에 자기랑 결이 비슷하지만 귀엽진 않았지. 근데 결이 비슷하니까 처음에 이현 씨도 자기 모르게 그런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규민 씨나 아니면 원민 씨 같은 사람이 그 이름을 다시 물어봤을 때 안 가르쳐 줄게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번의 상황이 있다면 태희 씨 같은 사람한테 제일 많이 그런 장난을 쳤을 거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양쪽이 서로 부딪힌 거죠. 근데 부딪힌 건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은 교감하고 있는 거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사람들의 관계가 초반에 끝나버려서 내가 약간 억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해석을 하면서도 이게 좀 지켜봤어야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이 가설들이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틀렸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현 씨가 빨리 퇴소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검증될 시간이 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이 싸움이 이때 약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위험하다 느낌이 들 싸움이었던 것처럼 보였나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깨울 수가 없었지. 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 깨워. 그러니까 이현 씨는 내가 어떻게 깨워. 태희 씨는 깨워도 된다는 의미에서 돼지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술자리기도 하고 돼지라는 발음이 나오니까 돼지? 돼지? 이러면서 약간 화가 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제 나연 씨 같은 경우에는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이게 중간부터 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원빈 씨가 눈치 없게 돼지는 항상 복이 있어요 라고 돼지라고 정해버렸어. 돼지 꿈꾸면 복이 온다고 막 그래서 계속 돼지로 얘기가 소재가 흘러가 버렸어. 실은 태희가 말한 건 돼지가 아니었는데 그 돼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런 싸움이 나는 것 같으니까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지수 씨는 주변 정보를 엄청 많이 읽고 행동은 조심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태희나 이현 씨는 주변 정보를 많이 흡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은 또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보를 수집 어느 정도 해서 답이 나오면 그걸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거다 생각하고 다른 중간에 다른 답을 찾으러 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태희 씨도 주변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잘 안 두어지는 사람이지. 태희 씨는 기본적으로 물욕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욕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안 생기지 주변에. 뭔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지수는 저런 상황에서 피곤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나 말거나 이현 씨랑 태희 씨는 계속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론이 길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끼리 그냥 우리끼리 취하자 이러면서 또 술을 마시고요. 참고로 이현 씨의 남자친구 선민기 씨 여기 있고요. 태희 씨의 여자친구 지현 씨 여기 있어요. 끝이 없는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현 씨는 태희 씨한테 어느 정도 미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불편했을 거야. 그리고 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성적 호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그리고 지현 씨가 본 태희 씨는 자기와 저런 논쟁을 한 적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호감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도 몰랐을 수 있어. 그래서 지현 씨가 이제 논쟁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나연 씨는 이 둘은 싸우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어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도 저렇게 생각해요. 그 두 사람은 저걸 되게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 저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물론 상황상 힘들었겠지. 이현 씨가 여기에서 누군가를 연인으로 만들 수 없는 외부적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지. 만약 정말로 완전히 다 솔로인 상태에서 이현 씨랑 태희 씨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갔으면 이 두 사람이 어쩌면 가장 높은 확률의 연인이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생각해보면 저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어느 순간 얘네도 사귄대. 몇 달 전에 술자리에서 얘네가 분명히 엄청 싸웠거든? 술잔 깨먹고 막 이랬거든? 근데 다음 술자리에 딱 같이 딱 모였는데 뭐 만난 지 뭐 30일이래. 뭐야 그러면 그날부터 사귀었다고?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싸우다가 정든다는 게 지금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다가 정드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케이스가 싸우다가 정드는 케이스가 아닌가. 근데 싸우다가 정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이 들 대상이니까 싸움을 건 거지. 실제로는. 정말로 싸우다가 정드는 경우는 뭐 손오공이랑 베지타 정도? 뭐 그 정도지만 이런 케이스는 싸우다가 실제로는 싸우다 정드는 게 아니라 정이 들만한 대상을 이겨먹으려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시비를 걸어.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점점 좋아하는 마음은 커지죠. 이 사람과 계속 마찰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다가 정든다는 그 케이스인 거지. 그 케이스가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 정도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둘이 너무 신났거든요 이러죠. 그리고 원빈 씨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빈 씨도 되게 어수룩해 보이는데 상황 판단이 빨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원빈 씨가 누구랑 누구 커플인 것 같아요. 커플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발 뺐어요. 그 사람의 전 X는 누구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현 씨가 토론하는 걸 즐기는 건가? 이렇게 이제 태희 씨한테 말을 거니까 태희 씨가 또 장난을 또 겁니다. 태희 씨는 알거든요. 이현 씨가 지기 싫어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더 이 사람한테 이겨먹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이기고 싶어하는 저게 귀여우니까 더 그걸 보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도 아니 내가 맞아 넌 틀렸어 이러면서 또 놀리죠. 또 장난을 또 걸지. 그러니까 이현 씨가 그거에서 이제 화를 못 참고 한 대 때립니다. 심하게 때리진 않았어. 그냥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장난 정도로 때렸죠.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놀랐을지도 몰라. 근데 태희 씨는 장난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웃고 있잖아요. 지금 민기 씨도 웃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장난이 조금 심해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지현 씨가 이걸 말려요. 지현 씨가 저 사이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얘기 못하게. 지현 씨의 행동의 의도는 이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한다가 의도인데 그 마음 저편에는 이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이건 나도 확신이 없어. 왜냐면 지현 씨가 생각보다 되게 허당이거든요. 이 말은 좀 그런가? 그러니까 지현 씨가 생각보다 헛발질을 많이 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진짜 싸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있어. 이제 민기 씨나 원빈 씨는 웃고 있어요. 지금 저 이현 씨의 저런 행동이 귀엽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태희 씨도 진짜로 화가 안 났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현 씨가 봤을 때는 진짜 싸움으로 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전 애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현 씨의 전 남친인 민기 씨는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둘이 성향이 잘 안 맞아 보였다. 왜냐면
자기는 태희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 자신은 이현 씨의 그런 날이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웃으면서 넘어가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정 기복이 없이 항상 중심을 잡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무관심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현 씨가 민기 씨에 대해서 실망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한 사람이지. 그래서 민기 씨 머릿속에는 이현 씨와의 성향에 맞는 사람은 나처럼 평온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민기 씨는 하고 있을지도 몰라. 지현 씨도 마찬가지. 그냥 상극이에요. 상극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부딪히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아까 그거를 지현 씨는 진짜로 싸움의 전초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태희라는 사람이랑 사귈 때는 내가 챙겨주고 이 사람과 모든 게 맞는, 그러니까 취향이 맞고 이런 게 맞아서 뭐 굳이 논쟁할 거리가 없었던, 척하면 착했었던, 그게 지현 씨의 연애의 기억이란 말이에요. 태희 씨와의. 물론 싸우고 이런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현 씨는 아까 저 상황이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선 즐기고 있는 상황, 그런 면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알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화를 냈고 이게 선을 넘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현 씨는. 그런데 태희는 그렇지 않아.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놀렸어요. 왜 놀렸어? 물론 장난이었죠. 근데 이제 그 놀린 이유가 그냥 곤두세워져 있는 성격이 나랑 비슷한 것 같고, 태희가 봤을 땐 이현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막힘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서로? 그러니까 태희는 이현을 되게 닮은 사람으로 봐요. 진짜 결이 맞다고 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현 씨는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기 싫거든. 이 사람이랑 나랑 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거든. 그래서 이현 씨는 좀 다르게 말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걸 우기고 있는 태희 씨가 꼴 보기 싫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이 우겼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물론 이건 어쨌든 취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현 씨가 태희 씨를 잘생긴 사람으로 봤다는 거지.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외모를 갖춘 사람, 혹은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지. 꼭 외모의 우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이거를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 우기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흥분 안 했다고, 저렇게까지 꼴 보기 싫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아유 저 사람 잘 모르냐고 끝났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날 이현 씨가 밖에 소파에 나와서 전화기로 뭘 합니다. 근데 이현 씨는 다음날 일정이 있는 두 사람 중에 하나였어. 낮에 나가기로 돼 있는 사람. 원래라면 아까 규민 씨가 자러 갈 때 그 시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 그리고 태희 씨가 나 이렇게 일이 있어야 할 때 그렇게 몇 마디 하고 나올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단 말이야. 왜? 태희랑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런데 늦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화기로 뭔가를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을까?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이때 누군가와 카톡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술자리에서 연락이 안 됐잖아요, 이현 씨가. 그러니까 이현 씨를 걱정한 누군가가 이현 씨에게 카톡을 했고, 이현 씨는 그 카톡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를 잊을 만큼 태희 씨와의 술자리에 몰입을 해버렸던 거지. 그래서 이건 너무 완전 100% 소설이야. 믿지 마요.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거야. 독후감이야, 독후감. 아까 술자리에 했던 남은 다른 사람들은 짜파게티를 끓여 먹습니다. 고기까지 넣었나 봐요.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원빈 씨는 이제 이현 씨도 같이 먹으려고 이현 씨를 데리러 갑니다. 이현 씨는 베란다에 아까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연 씨가 물어봐요. 이게 두 사람이 전 여친 전 남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희 씨가 놀라요. 이현이랑 저랑요? 근데 실제로 원래 X였던 지현 씨가 또 능청스럽게 맞아 어떻게 만났대? 이거는 질투의 표현이기도. 내가 전 여친인데 그 여자가 전 여친처럼 보였나 보다? 라는 그 날이 서 있는 말이지. 그 날은 태희만 느낄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태희는 입주해서 처음 만났다. 그래서 지현 씨가 죄송한데 너무 X 같아요. 내가 X인데 왜 걔랑 X처럼 지내냐는 질투의 말이기도 하지. 근데 옆에 있는 나연 씨는 뭐라고 들어? 나랑 생각이 똑같네? 쟤네 둘 X잖아. 이러면서 내 말에 동의한 줄 알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의도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저 지현 씨의 말에 태희 씨와 나연 씨가. 약간 이걸 보면 막 무슨 타란티노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안 넘어온다고? 너무 X 같아요. 이러면서 나연 씨랑 지현 씨는 둘 다 X라고 찍은 것처럼 말하죠. 그러면서 원빈 씨가 이현 씨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원빈 씨는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졸면 체온 떨어지니까 들어가라고. 근데 이현 씨는 죽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빈 씨는 또 걱정이 되니까 담요를 두고 가고 배를 덮으라고. 그러니까 이현 씨는 왜 배 덮는 게 좋냐고. 그래서 누가 그랬냐니까 어머니가 그랬다고. 자기 어머니께서 그랬다. 이렇게 담요를 3장 두고 원빈 씨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현 씨가 테라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빈 씨가 다시 또 걱정돼서 또 나옵니다. 들어가라고. 얼어 죽는다고. 추우면 졸린다고. 죽기 전에 졸린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지, 원빈 씨가. 그러면서 자기가 눈밭에서 예전에 누웠을 때 잠이 왔다.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 자기 초등학교 때 눈밭에서 누워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 좋고 귀여운 사람이죠. 그래서 졸리면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눈밭에서 잠들었을 때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현 씨가 이제 극락으로 가는구나. 원빈 씨가 극락으로 가기엔 아쉽잖아 인상이라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들어가라고 설득을 해도 이현 씨가 안 들어가. 그러면서 벌레가 귀에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대면서 들어가라고 해. 이현 씨는 절대 안 들어가. 그래서 결국 원빈 씨가 자기 이불을 챙겨다가 갖다 줘요. 자기 이불을 갖다 덮어줘. 그리고 발이 중요하다면서 발도 덮어줘. 너무너무 따뜻하고 고마운데 이현 씨가 이거를 좋아했을까? 이현 씨가 근데 지금 왜 여기 나와 있을까?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카톡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나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에는 다른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누군가랑 연락을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올 때 내가 순간순간 졸더라도 진동이 오거나 이러면 옆 사람이 듣고 깨잖아요.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리고 룰에 어긴 부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날 여기에 나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날 술자리에서 썸남이든 남자친구든 어쨌건 이때 사귀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는 솔로였다가 이때 사귀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술자리에서 그 사람이 좀 의심될 만한 행동, 그 사람 입장에서 걱정되지. 여기 지금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 넷이랑 한 숙소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거는 걱정될 수 있죠. 남자친구 갖고 아니어도 뭔가 이런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면 질투할 수 있지. 그런데 연락까지 안 돼. 이현 씨 입장에서도 태희 씨가 매력적이거든. 모든 사람한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야, 태희 씨가. 그런데 이현 씨를 봤을 때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얘랑 사귀면 되게 싸우고 힘들 걸 아는데 나랑 결이 같으니까 되게 눈이 가고 뭔가 가깝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현 씨도 마음으로 미안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연락을 계속 밤새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0% 소설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날 사귀게 됐을 수도 있지. 근데 뭐 원래 이렇게 좀 친하다가 여기 숙소 들어와서 연락하다가 사귀게 됐으면 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뭐 누구 잘못이겠어. 그냥 이 나이 때 남녀가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면서 이불 덮어주고 1시간 뒤에 온다고. 원빈 씨는 또 1시간 또 후에 온다고 합니다. 이현 씨는 고마워하면서도 또 핸드폰을 보죠. 5시 반에 이현 씨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 지금 바로 가려고요. 그래서 이때 전화한 작가는 환승연애 작가겠죠? 물론 뭐 그건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집에 간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좀 있다가 미팅 시간에 출발한다고. 혹시나 제가 잘못 해석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세요. 집에 가서 좀 있다가 미팅 시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출발해도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미팅을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갈 테니까 그 작가한테 허락을 받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현은 어디론가 나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나가죠. 그리고 그날 밤 규칙 위반으로 퇴소했다는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규칙 위반이 그냥 제 소설로는 밖에서의 누군가와 이제 인연이 시작됐거나 인연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보면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민기 씨가 워낙 뭘 안 보여줘서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미련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현 씨는 정말로 내가 여기서 뭐 누굴 만나겠어 이런 생각을 왔는데, 태희 씨가 어쩌면 지금 이 퇴소하는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이현 씨가 태희 씨를 만나서 변화를, 썸남인지 아니면 그 남자친구인지 그 사람이 이현 씨의 변화에 감을 잡고 질투가 더 강해졌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연락이 안 된 것 때문에 질투가 강해졌거나,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두 사람은 카톡을 하고 이현 씨는 그 사람을 보러 갔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보면 이렇게 민기 씨가 밥도 혼자서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성향이 원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현 씨까지 나가버렸고 여기 지금 혼자 남았잖아. 나는 X가 없잖아. 있었다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눈치도 보이고 생각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속마음 문자 보낼 시간이 오면 또 이현 씨한테 보내지 않았을까. 계속 이현 씨한테 보냈거든요. 뭐 결이 잘 맞는 사람과 꼭 잘 사귀냐 그건 아닌데 쉽게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연인이 되지 않으면 뭐 여기 숙소가 끝나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뭐 나중에 뭐 만날 수고 뭐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 불꽃이 튀기에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실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4일차에는 민기 씨도 퇴소를 하면서 이 커플은 환승연애 숙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 그런 태희 씨와 이현 씨가 뭔가 빠르게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면 민기 씨랑 지수 씨도 몰랐거든요. 물론 두 사람이 서로 되게 불편했어. 근데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났으면 나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지수 씨는 원빈 씨처럼 그렇게 진중하고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의 장점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원빈 씨랑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민기 씨 같이 묵묵하게 뭔가를 챙겨주고 저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막 센스 있는 말은 못해도 아 그런 매력이 있네. 물론 지수 씨 기준으로 생각하면 민기 씨보다 규민 씨가 더 끌리는 사람이었겠지만, 만약 민기 씨와 데이트를 먼저 했으면
있으면 그것도 모르는 일이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태희 씨한테 미련이 있는 지연 씨가 더 확실하게 희두 씨한테 어필을 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희두 씨는 더 뭔가 나연 씨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내려놓게 되고 나연 씨와 관계를 좀 더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또 나연 씨는 얘가 흔들려? 그러면서 또 규민 씨랑 또 만나고 뭐 이런 그런 나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뭔가 이런 커플의 변화가 있기가 전체적으로 쉽지 않아. 근데 모르죠. 지금 새로운 여성 출연자분 나은 씨인가요? 그분이 등장을 했고, 이제 또 새로운 남성 출연자가 또 한 명 등장할 거잖아요. 여성 출연자 한 명 더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판을 흔들지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퇴장을 한 게 아쉬워요. 되게 그 이현 씨가 되게 판을 흔들 수 있는 캐릭터였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좋습니다. 이제는 퇴소한 분들이었지만 또 안 다루긴 아쉬운 캐릭터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초반에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되게 주목되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빼고 가긴 뭐해서 이현 씨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뤘다 보니까 이현 씨가 이런 사람이다 분석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상문을 서로가 나누는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